지준호 교수님도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훈 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는 우리 남명 선생님의, 어, 흐름이 지금, 우리 실학을 거쳐서, 이병철,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가서 사실 삼성의 그 가장 큰 힘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 허무명 국장님은 삼성의 어, 인터뷰를 가장 많이 하셨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병철, 이건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현명 국장님 이름조차도 문명이시잖아요. 문명, 시빌라이제이션, 네. 대한민국 시빌라이제이션을 이끌고 계신 우리 홍명 국장님을 아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명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아, 예.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긴장이 됐고, 근데 사실 저희 기자들은 코로나 때 잠시 줌회의를 한 적이 있고, 요즘은 이제 줌을 잘 안 써가지고, 다시 좀 낯설어서 좀 부족해도 많이 해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사 입사한 지 올해 35년째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정신적인 어떤 진화면 진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업가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뭐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이끈 그 산업화의 동력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아주 훌륭했던 리더들, 특히 우리 창업 세대, 뭐 호암을 비롯해서 뭐 정주영, 박태준, 뭐 등등, 뭐 두산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장을 만들었던 그 창업 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기업인들의 스토리가 많이 사람들한테 좀 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정치 영역보다는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차에 2018년인가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때 죽었는데, 2008년인가 하여튼 제가 논설위원 할 때 스티브 잡스가 죽었는데,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산업사의 지형을 바꾼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우리나라 언론들이 거의 한 3박 4일을 그야말로 잡지에서 낼 듯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삶의 궤적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런 세계 산업사의 지형을 바꾼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에 비하면 너무 우리는 외국의 리더들, 외국의 기업가들한테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지만 정작 우리 안에 그 보물들에 대해서는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많이 들어서 그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시고 돌아가신자 말자 제가 이제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이 위대한 영웅의 어떤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냈고요. 그게 어떻게 처음에는 굉장히 뭐 삼성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 조직 문화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사법 이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히 이거는 뭐 삼성이 저한테 뭐 부탁을 했다거나 요구를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던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이제 그야말로 한 분 한 분 소개받아서 시작하는 식의 저희는 이제 제 학문적으로 제가 깊이가 없는 사람이고 결국은 기자는 뭐 이제 팩트와 인터뷰 취재 형태로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삼성 사장님들 주로 지금은 거의 은퇴하셨지만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고인의 그 면모가 단순히 기업인을 떠나서 시대를 앞서갔던 예언자였고 엄청난 통찰력을 가졌던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다. 이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벌써 그 작업이 한 3, 4년, 올해로 이제 5주기인데, 그동안에 월간 신동아에 이제 모았던 기사들을 묶어서 책을 2권을 냈고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제 스스로 좀 감당이 안 되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에 대한 생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진면목을 다
펼쳐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분명히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나마 정말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에 그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 인물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 이제 지속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이제 완성된 형태의 또 책 한 권을 올해 내년에 이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너무도 뭐 훌륭하시고 다 각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93년도 이제 신경영 선언하신 뒤에 그 신경영 선언이 선언 하나 한 번만으로 당연히 끝난 게 아니라 93년부터 97년 동안 그 이건희 회장이 그 녹음기를 옆에다 놔라. 내 옆에는 항상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뭐 공장이면 공장, 해외 출장, 뭐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까지 그 직원들한테 임원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녹음을 한 녹취 파일을 제가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공개도 안 됐고, 기사화도 아직 안 됐는데, 그런 그 방대한 양을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건희 회장에 대한 뭐 이야기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일을 했구나. 그 생각의 어떤 밀도나 에너지의 밀도가 정말 초인적이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옛날에 그 김익찬 선생님이 하시는 그 포럼에서 경제사상가 이건희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압축적으로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그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93년 신경영 선언하고 2년 뒤에 그 알게마이네 짜이퉁이라는 그 잡지 독일 잡지에 그 긴 글을 기고를 하세요. 근데 그게 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고 전문을 또 이렇게 당시에 삼성이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지 않아서 좀 새롭게 발굴한 자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자료를 좀 강독하는 식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그걸 같이 읽으면서 아마도 저보다는 여러 선생님들이 그 느끼시는 게 더 경험하신 거나 아시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 느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치 이건희 회장이 지금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많이 영감 같은 걸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서 같이 선생님께 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일본 동경대학교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런 사료 하나 나오면 이게 엄청난 지금 논문에 자료를 올라가는데 오늘 아주 예, 유용한 자료를 우리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근데 지금 파일이 지금 보이시나요, 선생님? 보이시나요? 예,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제가, 어,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이제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지난 몇 달 동안에 대한민국의 그 경랑과 같았던 시간들을 보면서, 꼭 그 30년 전에 1993년,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했던 그 해에 상황과 많이 겹쳐져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지금 대한민국을 이건희 회장의 시선으로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같이 이제 이건희 회장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그때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고민과 생각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하고 별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경랑의 연속이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 질서를 1대1 양자 간의 각자 도생의 무역 질서로 이 지형학이 뭐 급변하는, 국제 정치가 급변하는 상황이었는데 93년도 역시 무역 구조가 이제 WTO 체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체제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굉장한 변화의 시대에 이건희 회장이 93년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93년의 어떤 상황, 그건 쭉 보시면 지금도 다 기억하실 정도로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과 뭐 어떤 기대가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대형 사고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팽배했던 시기였고, 무역 질서 역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95년에 10,000달러가 넘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중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희망의 부푼 한켠으로
너무 이 겉에 매몰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내부는 너무 무력하다라는 집단적인 자괴감이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국가 경쟁력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은 물론 태국과 필리핀에도 뒤질 정도의 경제력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1993년 3월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삼성 5주년 기념식, 그러니까 자신이 87년에 호암이 돌아가시고 88년에 취임을 하시는데 취임 5주년 기념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지가 21세기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정치인과 경제인 26명을 선정해서 그들의 인생관, 세계관, 문명관을 비롯해서 이런 장문의 글을 받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걸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는데 이 안에는 헬무트 콜도 있었고 장쩌민도 있었고 넬슨 만델라도 있었는데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건희 회장이 선정돼서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경영 철학을 자신이 정말 글을 써서 이 안에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문장도 굉장히 명문장이고,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그 군더더기가 없고, 덜어낼 것이 없고, 경영학적으로도 굉장히 영감을 주고, 경영학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기업 경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또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이 산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철학적, 인문학적 메시지까지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선언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선생님들께 읽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왜 신경영 선언을 했나입니다. 그러니까 93년에 하시고 95년에 이 글이 이제 알게마이네 짜이퉁지에 공개가 됐으니까 2년 동안에 세계가 그 삼성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주목을 이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동양인 최초로 이건희 회장을 선정해서 그의 철학을 이렇게 실었다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95년은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회장을 그렇게까지 평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는 이미 이건희 회장을 주목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타성이 그룹을 지배하고 있었고 내 눈에는 위험 수위를 넘는 것으로 보였다. 세계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룬 국가에서 한국 사회의 진보를 선두에서 이끌어온 기업인데 삼성이 그런 기업인데 대열의 선두가 변화하는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파멸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전체 대열이 위태롭게 되고 만다. 삼성의 패배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상상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러니까 1등인 기업인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 삼성의 리더로서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두려움 그런 상상이 이건희 회장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내가 느낀 위기감은 대단한 것이어서 등에 땀이 나고 밤에도 한잠을 못 잘 정도였다. 위기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 삼성의 행태는 여전히 평면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몇몇 비도덕적 행위들은 비록 그것이 외관상 사소한 것이라 하여도 실망을 넘어 나를 분노케 하였다. 이 몇몇 비도덕적 행위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뭐 세탁기 공장에서 세탁기 뚜껑을 안 맞으니까 칼로 잘라가지고 세탁기 뚜껑을 뭐 조립을 한다든지 또 일본인 후쿠다라는 일본인 고문이 이건희 회장한테 몇 년 동안 내가 삼성에서 컨설팅을 해봤지만 이 조직은 당신이 보기에 그러니까 후쿠다 고문이 보기에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표를 쓰겠다. 이런 식의 이제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른바 이건희 회장이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고 다음날 이제 모든 임원을 프랑크푸르트로 불러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비도덕적 행위들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현재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일종의 방아쇠가 된 거죠. 상황의 일대반전을 위하여 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 소위 신경영 선언을 하였다. 선언은 계획에 없던 것이었고 임원진 회의의 결과도 아니었다. 순전히 혼자서 결정했다는 거죠. 신경영을 선언했을 때 나는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혼자서 거대한 책임의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대 고독을 느꼈다. 저는 이 절대 고독이란 말 앞에서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얼마나 홀로 짊어져야 될 어깨가 놓인 그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 동시에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졌다. 제가 근데 이거는 중간중간에 뭐 PPT를 만들면서 붙인 제목이고요. 요 내용은 다 이건희 회장의 글입니다.
이 선언은 물론 한국 사회 내부의 조그만 한 목소리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당사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150년 전에 공산당 선언 못지않은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이 대목, 이 문장도 저는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기업가가 이 공산당 선언, 자신의 선언이 공산당 선언 못지않은 의의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어떻든 이건희 회장은 당신의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굉장한 메시지와 무게감을 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각 시대는 자신의 상황에 알맞는 선언을 갖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영 선언은 우리 시대의 이상적 경영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을 위한 선언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를 위한 선언이었다. 삼성은 더 이상 한국만의 삼성이 아니다. 모든 인류는 우리의 고객이다. 이 모든 인류가 우리의 고객이라는 이 발상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처음으로 한 발상입니다. 90년대만 해도 우리가 민족주의라든지 뭐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그 시절에 모든 인류를 고객으로 본다. 이런 어떤 이 상상력, 이것은 굉장히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철학을 완전히 뒤집는, 그리고 굉장히 확신시키는 엄청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이건희 회장도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알고 계신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다. 이 다음 문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태지만 나는 이것을 현재태로 생각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만이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는데 일본어 문투가 좀 있습니다. 뭐 어백 개념이라든지 생전에 용역의 예술화, 뭐 구매의 예술화, 이런 당신이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가능태, 현재태도 굉장히 저는 독특한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태지만 이걸 현재태로 생각하자. 그래야 가능성이 현실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재 기업 구조와 현재 경영 방법은 과거의 활동이 누적되어 온 결과로 인식된다.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 시기의 현재는 미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가능성과 잠재력에 접근할 수 있는 무엇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는 궁극적인 변화의 원천이며 무한한 가능성의 모태다. 이제 우리는 과거보다 미래에 더 많은 의미를 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기업이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무엇을 더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달성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전통적 의미에서의 경영자는 현재와 과거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으나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휴대화기로 싸우던 과거의 전쟁에서는 될수록 목표물에 가까이 접근해서 총부리를 적에게 겨눴다. 움직이지 않는 작은 대상은 이런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열감지 로켓이 투입되는 전쟁에서는 정확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수 없이 첫 방에 목표를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당하게 된다. 이것은 움직임이 심한 상대를 공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오늘날 우리의 기업 환경도 이와 비슷하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한 번의 실수로도 몰락할 수 있다. 이제까지 기업의 활동은 과거의 업적을 토대로 지난 일을 반추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항상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불연속성의 시대에 있는 기업은 미래의 가능성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삼성은 1970년대부터 산업사회 미래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래서 반도체의 차관화가 되었다.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는 수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했고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패도 감내해야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거둔 엄청난 성공은 현재와 과거를 완벽하게 경영한 산물이 아니다. 기업의 개척 정신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미래의 기업은 약한 곳을 보강해 평균을 유지하기보다 강한 곳을 집중 육성해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평균적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남이 모방할 수 없는 특별한 기업을 갖춘 기업만이 경쟁력이 있다. 사실은 지금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 같고 새로울 것이 없는 말 같지만 30년 전에 이런 통찰을 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대단해 보였고, 특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을 이걸 넣으면서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면서 이 경영이라는 거는 현재와 과거를 경영하는 산물이 아니라 개척 정신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그간 삼성은 불패의 신화를 닦아왔다. 독특한 개성과 능력으로 이제까지 제1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향후 삼성의 역사에는 숱한 패배의 기록이 등재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패배를 통하여 보다 강인하고 시세에 밝은 기업으로 계속하여 거듭날 것이다. 마치 지금의 삼성의 상황과 빗대어도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갖고 기업을 하고 살아내야 될 것이냐. 이게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독특한 이 입체적 사고라는 것도 굉장히 이건희 회장만의 언어인데, 그 어떤 사고, 어떤 상상력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과거의 기업은 자기 완결성을 추구하는 조직이었으며 그 경계선도 명확해서 입출력이 분명하게 수치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은 외부 관객들이 보았을 때는 불리는 무대 위의 배우처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멀어진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업은 참 마당으로 가는 조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이웃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고객들과 일반적인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만 번영을 약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기업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는 외관상 난삽하게 이를 데 없는 표피적 변화를 꿰뚫고 사물의 본질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내가 그룹의 임직원들에게 본질적 사고, 입체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사물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수동적인 존재, 겉도는 존재로 남고 만다. 가령 지하철을 타더라도 그 운행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삶이란 언제나 그러한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많은 물건을 구매하여 뜯어보았다. 그 속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였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나는 사물의 외관이 던지는 의문에 대하여 겉모습뿐 아니라 그 이면까지도 들여다보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사물의 본질은 그것에 대해 최대한 다각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의 변화 가능성, 전체적인 문맥에서 갖는 의미를 여러 각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본질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유력한 방법은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TV를 3번 이상 재미있게 보고도 TV 수상기의 내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경영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다각적 사고를 나는 공간적 사고 또는 입체적 사고라고 부른다. 입체적 사고의 훈련은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이지만 나는 이 같은 노력을 모든 경영자에게 요구한다. 경영자는 많이 알아야 하고 행하고 시키고 가르치고 평가할 줄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경영자를 종합예술가라 부른다. 기업과 경영은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기업의 출현은 그 중요성으로 보아 도시의 출현과 비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생산 주체인 기업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시대가 개막된 이래 기업은 가장 전위적인 조직으로 각종 이념적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기업은 각 시기가 던진 모든 정신적, 물질적 제약과 도전에 응전했으며 인간의 가능성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실험한 주요 무대가 되기도 했다. 기업은 전위적, 첨단적 조직과 문화를 대담하게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물질적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다.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전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다가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역사의 진보나 인류 행복과 같은 구호를 표방한 일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의 부분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기업은 예술과 더불어 문명의 선두를 견인했다. 예술이 개인적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기업은 조직적, 집단적 차원에서 그런 일을 수행했다. 예술의 경지로 기업 활동을 끌어올렸죠.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을 이처럼 시험을 위한 무대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논자에 따라 강조점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시대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본질적인 역할은 좋은 물건 또는 서비스를 싸게 빨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의 본질, 좋은 물건 서비스를 싸게 빨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은 실행 과정에서 궤도를 달리하는 수많은 기법 및 방법론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활동의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어떠한 방법론 선상에 서 있더라도 거듭 좋은 물건을 싸게 빨리 제공한다는 기업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기업의 본질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이는 현대 경영학이 쏟아내는 수많은 기법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고 만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기업 역할의 본질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본위의 철학이 기초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간 본위는 단순한 모럴이나 도덕의 의미가 아니고요. 뒤에 이어지는 질경영의 바탕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 질을 추구하는 경영. 이것이 이제 93년도 신경영 선언,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본질이죠. 양에서 질로 가자. 이 질을 추구하는 경영은 미래 경영의 중요 개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양보다는 질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시간의 축은 과거에서 미래로 점점 옮아가고 있다.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연속성은 양적 사고를 정당화하지만 미래의 불연속성은 진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종래 기업은 연속 환경 속에서 양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다양한 변화의 과정에서는 질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과거에 양으로 경쟁을 벌였던 기업들은 시장 개방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질 경영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경쟁력이 원천이었던 양 개념은 이제 퇴색하고 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에게 뒤로 돌아 뛰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제까지 가장 앞섰던 선수가 꼴찌가 되고 만다. 이 비유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앞서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갑자기 지금 상황, 지금의 2025년의 상황도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면 뒤로 돌아 뛰라. 그러면 선두가 맨 꼴찌가 돼버리잖아요. 나는 직원들에게 하자 제품은 암세포와 같다고 말한다. 위궤양은 치유될 수 있지만 암세포는 계속 늘어간다. 초기에 수술을 하면 완전히 치료 가능하지만 초기 단계에 처치하지 못하면 3년이나 5년 후에는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만약 암이 이미 완전히 퍼진 3기라면 너무 늦다. 수술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은 소비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직원들은 회사의 관리자나 상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왜 상사에게 사과를 하려 하는가? 나는 우리 직원들이 나보다 소비자를 더 존중하기를 바란다. 기업이 즐겨 중점을 둔다는 말은 인간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왜냐하면 질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또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은 인간 외부의 어떤 물질 현상의 특징이 아니라 바로 인간 내부에 있는 특성들, 즉 향이력, 융통성,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통찰력 등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은 인간의 의지와 정신에 있는 것이지 그 외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질을 추구하는 경영은 인간적인 경영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미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은 미래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제가 요즘에 잠시 말씀드리면 이 질경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이제 디자인 경영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본질을 묻는 대목에서 이건희 회장이 한마디로 디자인이란 모양이 아니라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 대목에서 굉장히 뭔가 깨달음 같은 걸 얻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편견,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디자인의 본질은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 불편함을 없애려면 바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철저하게 유저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이 지금 말하는 인간 존중의 철학,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마음을 신경 쓰고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사실 그 바탕에서 디자인이 나오고 그게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은 불편함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디자인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건희 회장의 심경에서는 역시 이 질이라는 게 바로 인간 존중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말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의 활동은 지구 전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정책과 전략은 점점 비슷해져 간다. 이것도 요즘과 또 맞는 말이죠. 즉 활동 분야가 다르던 시절에는 활동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경영 방법이 달랐다. 그러나 지금은 전 지구가 하나의 경제활동 영역이 되어 방법론상의 차이점은 벌써 사라졌다. 오늘날 기업은 개방되어 있는 세계 시장의 가능성을 포착하려 모두 노력하고 있다. 이념이나 정치체제와 같은 장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모두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규격에 맞는 제품, 규격에 맞는 마케팅, 규격에 맞으며 자질을 갖춘 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국제화라는 것이 모든 기업의 동일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아 기업들은 비슷해지기보다 개성과 그들만의 장점을 발전시킬 것이다. 기업의 활동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므로 경쟁력 구현의 방법도 더 다양해질 것이다. 기업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특화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런 광범위한 경쟁 수단의 가능성들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다. 과거에는 규격에 맞는 어떤 모범 경영 방법을 믿었지만 오늘날의 기업은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털어버리고 상황에 따라 독특한 경영 스타일을 채택한다. 일본식, 미국식, 유럽식으로 경영 스타일을 구분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모든 기업은 제각기 고유의 경영 스타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래의 경영이란 전통적인 경영학 학설에 대한 반란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엘빈 토플러는 그러한 불연속성의 단서를 정보화의 추세에서 찾고 미래와 과거의 행정적 단절, 새로운 세계의 광범위하고도 동시적인 도래를 주장한 바 있으나 나는 그렇게까지 과거와 미래의 전면적인 단절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시대 환경의 변화가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윗대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고래의 지혜가 말하는 인간성 보편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파괴적인 효과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21세기에는 희망과 불안, 균열과 통일같이 서로 상반되는 감정과 사건들이 공존할 것이다. 첨단 공학의 발전과 이용으로 높은 차원의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으나 더해가는 환경 파괴와 인간성의 상실로 두려움과 걱정이 넓게 퍼져 있다.
토플러는 인류, 민족, 개인까지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분열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미래의 변화가 그처럼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정보화를 수반하는 세계말의 균열은 삶과 개인의 분열 및 이질화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동질화도 가속화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래는 이질화와 동질화를 동시에 경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응집된 인간의 노력과 조직의 정치 역학 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삶의 국면으로 남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 비유도 재밌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시대는 자신을 속이는 완벽한 연극의 시대가 될 것이다. 종래 어설픈 연극 시대의 기업은 고객에 대해 봉사를 위장하며 자신의 이윤을 확보하는 행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어설픈 연극에 속아 넘어갈 고객은 없다. 기업은 고객 봉사의 명분에 스스로가 속는 존재다. 그러한 명분에 스스로가 도취에 매몰된다. 먼저 자신을 속이지 않고는 타인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연극은 더 이상 연극이 아니다. 이 모델에 따라 기업은 고객, 사회 환경에 책임을 느끼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현지의 진출에 있어서도 책임감이 투철한 기업으로 등장하려면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이 현지의 이익에 봉사해야만 그 결과로 자신이 번영하게 된다. 나는 우리가 직면할 위기 상황을 성실과 개방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라는 고래의 지혜를 나는 믿는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위기가 닥칠수록 진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했다. 그래서 나는 위기가 닥쳐올수록 지금 나는 스스로에게 진실한가를 거듭 자문하여 보곤 한다. 분열과 통일, 세계화, 공개된 정보화 사회, 완전하게 자신을 속인 연극 사회가 공존하는 시대에서 기업과 기업 경영자는 고객, 사업 파트너, 직원들의 행복이 자신들의 행복임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 이런 신념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알게마인의 짜의 중지에 실었던 원문입니다. 네, 어떻게 선생님들은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줄 한 줄이 요즘 특히 좀 뭐랄까요, 사람들 간의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또 분열돼 있고 또 그럴수록 세계는 또 굉장히 동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10년 전에 이런 그 어떤 위대한 총찰이라고 할까요? 어떤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선적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통찰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희 회장의 상상력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뒷부분은 사실 그 경영학 회장을 하셨던 그 김현성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그 품질이라는, 이제 김현성 선생님이 이제 품질 전문가신데, 품질이라는, 당시에 이제 90년, 3년에 이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품질선이라고 사람들이 금방 질경영이라는 건 품질 개선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거기에 품을 뺐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대목이, 저한테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김현성 선생님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이 질경의 혁신성이라는 요 제목의 글에서 보면은, 품질 경영을 했다는 게 제품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제품의 만드는 사람에 집중했다. 그래서 선구적이다. 당시만 해도 이제 품질을 개선해라 하면은 품질 개선 담당 직원만 잘하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품질 담당 그 직원은 이른바 좀 하부부서 맨 마지막에 검수를 한다거나 제대로 이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그것만 검사하는 그런 직원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품질 경영이라고 했다면 아마 그거는 그 직원만 담당하는 일일 것이다. 일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해서 그 품질의 품을 뺐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질경영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아마 질경영이라고 하셨을 것 같다고 김현 선생님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 하나에 이런 간판을 내걸 때도 굉장한 이 숙고와 무게감을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품질 경영에 질 경영이 왜 됐는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아까 상상력 중에서 이제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에 5Y.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요 패러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품질을 높이는 원칙이 세워지면 이건희 회장이 내세운 게 5번 질문하라는 건데,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탐구해 들어가는 거다. 불량 제품을 두고 사장과 지원이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보자. 왜 잘못됐지? 부품이 문제였습니다. 부품은 왜 잘못됐지? 협력사에서 잘못했는데요. 협력사는 뭘 잘못했지? 재료 배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배합이 잘못됐지? 직원의 실수 아닐까요? 왜 실수했지? 레시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문제의 본질은 레시피라는 게 드러난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한두 번 질문하다 끝난다. 아이가 하늘이 왜 파랗죠 물으면
한두 번 대답해주다 뭐 시끄러 공부나 해 하는 부모처럼 말이다. 이건희 회장은 이런 상상력을 갖고 일하다 보니 항상 위기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미래가 그려지고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방법론으로 5Y를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그 생각법으로 소개를 한 대목입니다. 이어서 제가 뭐 시간도 거의 늦었고 해서 사실 그 제가 썼던 경제사상가 이건희, 그다음에 이건희 반도체 전쟁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건희 회장의 상상력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행동화되고 실천화됐는지가 여러분들의 인터뷰로 소개가 됐는데요. 이제 오늘 그 무엇보다도 저는 그 이건희 회장님의 이런 육성을 직접 읽고 제가 보면서 그 어떤 그 자료나 어떤 인터뷰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고 고인의 상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깊이를 좀 부족하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 선생님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떻든 앞으로 계속 그 우리를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잃어버린 어떤 정신들 또 한국 사회를 가능케 했던 이런 위대한 기업가들의 어떤 정신들을 계속 좀 부족하지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허은명 국장님께서 엄청난 오리지널을, 사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짝퉁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남명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급적 오리지널에 가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에 기초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허무현 국장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슬라이드를 한번 네, 공유를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네. 닫으시면 그죠? 네. 음. 거기에 있는 여기 엑스표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X표? 네. 요걸, 제가, 요걸 바꿀게요. 네. 네, 그러면 아, 아, 공유가 지금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어, 네, 됐네. 네, 아이고. 엑스표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X표? 네. 제가, 요걸 바꿀게요. 네. 네, 그러면 아, 아, 공유가 지금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어, 네, 됐네. 네, 아이고. 자, 이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내용은 우리 이제 우리 이건희 회장이 있고, 이 이건희 회장은 이제 우리들로 보면 뭔가 K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일단 남명 조직 선생으로 가정을 해서 이 남명 조직 선생의 정신이 흘러서 이병철을 통해서 이건희로 흘러서 이게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경제 기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뭐 이런 사실 가설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가급적 우리 한국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죠. 우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남명 도식 선생의 기업가 정신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한번 풀어봤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핵심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거 이용행처럼 이 기회를 통해서 뭐 혁신을 해 나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건희 회장님의 오늘 그 신경영 선언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관점하고 기회 관점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국 우리 국가와 세상을 위해서 어, 기업이 역할을 해 나가는 거 이런 게 위에 있는 것처럼 기업은 역사의 진보나 인류의 행복과 같은 구호를 표방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만 혁신하게 되고 문명을 견인한다. 이런 게 오늘의 제가 들어본 우리 이건희 회장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의 덩어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주제하면서 서머리 하는 입장이라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사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무래도
우리 문명의 대가 우리 박정환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혹시 네. 네 이걸 한번 화이트보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혹시 박정환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전 요 글을 보면서, 어, 상당히 문장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슴에 많이 와 닿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런 생각해요. 제가 알기에 이건희 부모님 스스로가 아마 요 글을 갖다가 다 쓰시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기본적인 생각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이 말씀은 핵심은 팍팍 찌르더라도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예, 이거 다 본인이 쓰신 거예요. 진짜요? 예. 그러면 본인의 언어로 쓰신 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어, 어, 발표자분과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인상적인 게, 제가 일전에 본 책이 하나 있거든요. 삼성, 유럽에서 어떻게 명품 브랜드가 되었는가, 이 책입니다. 이 책 보면서 저는 문화 관점에서 상당히 아주, 예,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서,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김석필이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에서 거의 말단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프랑스, 또 영국, 유럽 전체를 이제 맡아가지고 경영을 벌이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총리 있죠. 메르켈 총리. 이 메르켈 총리가 삼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어떤 전시회를 하게 되면은 삼성은 꼭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요청을 이렇게 했고, 실제 삼성이 이렇게 전시회 가면은 메르켈 총리가 2번인가 다른 부스는 지나치더라도 삼성 부스 와가지고 꼭 보고 가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대기업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런 식의 질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런 식의 질문을 또 하는 걸 옆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 당시에는 원래 삼성이 또 대단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금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혹시 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도 이 글을 보고 특히나 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게 또 독일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이 내용 들려요.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영현 원장님, 우리 포스코의 관점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인재개발 원장도 하셨고, 그때 우리 삼성은 뭐가 달라서 오늘날 이렇게 혁신을 할 수 있는 힘이 됐는지, 현무명 국장님의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뭐 때문에 삼성이 10년 후, 20년 후에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까? 저는 요 신경영이라는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엄청난 혁신과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네, 우리 홍문영 국장님 강의 잘 들었고요. 진짜 2003년도의 신경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93년 이후 2년 후에 이 독일의 기고한 글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자료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포스코에서 33년을 근무하고 이제 마지막에 포항공대에 행정처장으로 근무할 때 이제 좀 운 좋게도 이제 포항공대생들한테 경영학 원론을 3학점짜리를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2014년도인데 한 학생이 돌직구를 날렸어요. 저한테 교수님 삼성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학생인데 수학과에 이제 하는 여학생인데 제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삼성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런 돌직구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가져온 것이 이제 93년도에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의 선언은 기본적으로 삼성의 위기의식을
돌파하는 거였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 아까 저기 우리 김기찬 교수님 화면에 나왔다시 이 자식과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라는 이제 말이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만큼 위기의식도 이제 본질적으로 접근했는데 삼성이 2014년도에 과연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을까? 더더욱이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경영 수업을 참 잘 받으신 분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본인 생각의 철학을 덧붙였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역사가 흘러서 2025년도가 됐는데 과연 3세 체제인 우리 이재용 회장님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경영 철학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퀘스천도 있고 또 희망도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임직원들이 CEO가 갖고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얼마나 얼라이먼트해서 나가느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들은 삼성이 공무원화돼 가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안 좋은, 너무나 특히 불편한. 실제 공무원의 문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업은 인류, 이류. 그런데 공무원이나 정치는 삼류, 사류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삼성은 지금 공무원 문화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저는 화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찬 교수님 말씀에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결국 두 가지 문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체적인 업의 전환을 위해서 한 4, 5년 후에 큰 선언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강론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재용 회장은 지금 취임한 지 몇 년 됐나요?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어떻게 보면 이 북극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 밑에서는 삼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성 공무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죠. 삼무원화되고 있는 이런 한계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좀 문제의식을 던져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과연 이런 이 업의 정신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3세 경영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삼성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점에서 아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도 아주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김의식 교수님 우리 해외에서 봤을 때 이 삼성을 보시면서 오늘 홍명국 국장님이 오늘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발표해 주셨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멘트에서 사용해도 됩니까? 우리 홍명국 국장님. 이게 아직 제가 이제 이걸 풀어가지고 원고를 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은 공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 이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하시다. 네. 네네네네. 홍명국 국장께서 지금 네? 책으로 내고 계신다 이 정도로.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제가 한 말씀 드리나요? 네네, 우리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하여간 소리는 들리겠죠? 저 교수님 얼굴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여요? 네네. 정말 아주 오늘 제가 겹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강의였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은 인류가 우리의 고객이고 정말 본질의 인식, 입체적 사고, 종합 예술 행하는 가르치는 조에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2018년에 대한한국경영학회가 정말 진주를 기업가 중심의 도시로 만드는 것처럼 남명 일기 아카데미가 정말 이 지구촌을 우리의 고객화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정말 매번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거를 실천할 것인가 한마디씩 올려가지고 아주 나중에 이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나중에 공동선언문 문장은 우리 홍문명 국장님께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졸업식 할 때 우리 공동선언문 만들려고 지금 제가 만든 초안이 있는데 제 초안을 홍문명 국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어, 스위스 제네바에 갔을 때, 우리 칼뱅 묘소에 갔다 왔던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뱅, 여러분들 이게 저 보입니까? 네. 여기 칼뱅이 지금 150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남명 조식 선생님이 150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년 동생인데, 그래서 여기 우리 ICSB 회장인 아이만 타라비시하고 우리 오바마 대통령 중기 비서관 했던 윈슬러 사르전트하고 같이 제가 여기 칼뱅의 무덤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 칼뱅은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시신은 없지만 공동묘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이 칼뱅 정신 때문에 우리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어, 미국의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남명 조식의 제가 무덤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니다. 제가 다 찍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정신이 어, 뭐 한때 굉장히 활발하다가 또 한때 약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김의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K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세상에 정의하고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우리 카이스트 배정태 교수님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혹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마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강의 내용하고 또 조식 선생의 그 캐리어 정신하고 너무 이렇게 빨리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설로 가져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빈고리들을 또 엮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허국장님이 이렇게 잘 소개해 주신 그 이건희 회장의 그 글을 들으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참 우리 이근혜 장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대한 생각이. 그게 우리 지금 사람중심기업가 정신에서 이야기하는 임파워먼트 이런 형태로 권한이임. 그러니까 어떤 모든 실무적인 어떤 일을 전부 이제 권한이임을 하고 정말 본질적이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여기 보면 뭐 우리 그 어떤 업의 본질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그런 경영사상 그리고 또 고객이나 여기에 대한 것들은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녹아있는 것, 그게 이제 독창적으로 나타난.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위임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런데 현대 우리 경영자들이 너무 일상적인 바쁜 일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장 뭐 현실적인 사법적인 문제에 온갖 시간을 다 뺏기고 언제 생각을 할 틈이 있겠으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 들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두 번째 중요하게 지금 본 게 시간에 대한 그 관점인데 오늘 원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고는 과거에서 쭉 연결돼서 현재가 있고 이제 연속적인 사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쭉 가면 그게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원고에서 지금 보면 다음 시기의 현재는 미래에 결정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그런 그게 우리가 지금 현대 기업가 정신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한 그 당시에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미래의 기회를 부탁하고 현재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 그 입체적 사고 다 같은 미래 중심 사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그게 또 다르게 보면 연속적인 사고에서 불연속적인 사고. 이제 그런 점프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혁신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혁신은 언제 일어나는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위기의식을 가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30년 후에 우리가 그 어떤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근혜 회장님 이 글에 그렇게 정확한 요즘 쓰는 용어로 단어로 표현은 안 된 게 있더라도 그 내용이 똑같이 그렇게 깔려 있다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요 항신의 글 자체가
정말 경영학 원론을 다 아주 핵심을 다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분석적으로 우리 여기 이건희 회장께서 하셨던 거를 이렇게 거기서 뭔가를 또 좀 뽑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 어떤 논리적 흐름 속에 그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또 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혹시 이용호 우리 명예 교수님, 예, 저 지난번에 뭐 좋은 기사도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제가 그 카메라 상태가 안 좋아갖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예.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끊어졌다 또 이어졌다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예. 혹시 오늘 뭐 들으시고 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뭐. 예, 뭐 오늘 저 강의도 잘 듣고 또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부분을 오늘 많이 알게 됐고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우리 기업에서 제일 그 중시하는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라든지 제각기 고유의 경영 스타일이 결국은 그 미국식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식이라든지 유럽식을 벗어나가지고 그 자체가 제각기 고유의 경영 스타일을 추구해 나간다든지 이런 말에 상당히 좀 와닿았습니다. 예, 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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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오늘 우리 홍명 국장님 말씀 중에 뭐 다 좋은 게 많았지만 기업은 역사의 진보나 인류의 행복, 문명의 선두를 견인한다. 이런 표현이 좀 좋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남명조식 이후에 우리 한국 기업이 세상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그런 정신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허소미 대표님, 우리 요즘 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허소미 대표는 피터 드러커의 또 전문가시고, 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그 삼성의 경영 정신을,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내재화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리도 삼성에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기본 철학이 있었을까 많이 궁금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 얘기나 이런 사람들 얘기는 엄청 많이 듣고 또 사례로 들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그 스토리를 그렇게 깊은 고뇌 끝에 그게 또 95년도에 이런 글이 있다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알았는 거를. 네.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의 초대 회장님들께서 얼마나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지 세계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하나 또 정리해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질경영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질경영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근무를 막 52시간 한다. 이 52시간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심리적인 시간, 몰입해서 하고, 그 뜻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년 52시간제 같아요. 저는 50세 이상은 52시간만 일을 해도 되는데, 우리 칼뱅의 직업 소명서에 보면, 야, 이거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52시간만 딱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은 뭐 52시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또는 똑똑한 30대는 52시간만 일을 해도 성진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자기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홍명 국장님 나중에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 싶어요. 이게 직업 소명서처럼 너무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52시간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게 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해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우리 정대일 학장님 오늘 우리 남명 아카데미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정대일 학장님의 정의든 아니면 정대일 학장님, 지준호 교수님, 네. 예. 네, 한번 정 학장님 한 말씀 하기 전에 네. 제가 대한민국 국가 품질 명장으로서 오늘 허 국장님의 그 품질에 대한 우리 삼성, 저도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40년간 현장에서 실사부시 전문 현답을 지켜온 장본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허 국장님 품질에 대한 삼성의 품질 경영, 그다음에 질 경영,
신경영 이런 종합적인 게 지금 막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동안 경험한 거라든지 오늘 또 이 시간을 활용해서 그동안 경험담이라면 경험담 또 앞으로 우리 남명 아카데미를 이끌어 가는데 또 이런 부분도 연구를 더 같이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정 학장님 말씀 앞서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삼성에 이제 입사를 해서 한국항공에 이제 정년퇴직 40년 근무를 하고 마쳤습니다. 예, 국가 품질 명장으로서 그 어떤 삼성에 있으면서 그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도 좀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GNI에 뭐 세계 6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돌이켜 보면 품질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일본을 여행 가면은 코끼리밥솥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두 개. 하나는 뭐 며느리 집에 주고 하나는 딸 집에 주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쿠쿠밥솥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면 사들고 나가는 현상이 역전의 현상이 벌어졌죠. 그것은 바로 품질입니다. 품질.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찬 교수님께서 질에 대한 말씀도 했고 또 허국장님께서 품질이란 말을 말씀하시면서 품자를 빼고 질이란 경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품자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입구자가 세 개입니다. 입구자. 뭐 좀 여성 폄하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3명 이상 모이면 이런저런 수다를 많이 떠는 정말해서 어떤 바탕에 길을 두고 좋다 나쁘다 이런 험담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 품질의 어떤 근본적인 의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입구자 세 개가 우리 품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이 모이면 뭐 좋든 나쁘든 뭐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품질이라는 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데 많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남명 아카데미에 있어서 좀 그 아카데미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바탕들이 우리가 좀 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과연 남명의 선생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상의 품질은 어떤 것들이 좀 연계돼서 이 학문이 발전돼 왔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한동안은 품질에 중심적으로 해서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지금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품질이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이런 어떤 우리 이건희 회장님의 어떤 그 철학이나 바탕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시켜서 품질을 더 가르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품질 부분이 최우수상을 한번 받았습니다. 상징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한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네. 오늘날 대한민국 이끌어가시는 주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멋집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의 질 경영 선언은 칼뱅의 직업 소명설이다.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 시간으로 바꾸어 혁신에 성공한 정신이 되었다. 이런 정신이 오늘날 지준우 교수님처럼 이런 제자를 길러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싶었는데 혹시 우리 정대일 학장님 한번 혹시 윤인모 박사 있나요? 윤인모 박사 우리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전문가시니까 우리 성형외과 의사가 본 오늘 우리 이건희 회장의 경영 이론은 어떤지 한번 의학적으로 한번 파헤쳐 주시죠. 네. 네. 뭐 의학적 성형수술하고 관계 있습니까? 성형수술하고도 관계가 있죠. 어떤 부분에서 관계가 있냐면 저는 지금 오늘 발표 내용 들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느냐. 예를 들자면은 저 시대 때 그 삼성에 계시는 분들은 이건희 회장님을 미쳤다. 거의 미쳤다. 미래에 미쳐있다. 저 사람을 쫓아가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먹고 살기 힘들겠다 할 정도로 아마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직원들한테도 얘기할 때라든지 무슨 그런 내용들까지 또 그 말에다 힘을 담으려면은 그분도 실제로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행동하셨겠죠. 그죠? 솔선수범을 했고 거기다 말에다 힘을 담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우리 이건희 회장님을 믿고 쫓아가면 우리가 1등도 할 수 있겠고 우리도 세계 무대에서도 저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고가의 물품을 팔 수 있는 대접받는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건희 회장님이 주지 않았던가.
나는 그렇게 지금 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그 글을 쭉 읽으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명랑해전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이순신 장군이 뭐 저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예, 하는 정도의 패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그런 군사들이 그를 중심으로 뭉쳤듯이 한 기업인의 아주 심도 있고 설득력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철학이 삼성의 그 수많은 직원들을 다 끌어당기지 않았던가. 기업가는 아무래도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기업가다. 그걸 하지 못하면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역시,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곧 끝내겠습니다. 30분 되면 끝낼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희 회장은, 우리 여러분들 사업가와 기업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가는, 업을 행하는 사람을 사업가라 그래요. 기업가는 업을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만일에 삼성 상해만 계속 일을 했다면 사업가가 되는 거죠. 삼성 상해를 하다가 새로운 업을 기획해서 물산도 하고 전자도 하고 조선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 이건희 회장의 메시지에는 그런 어떤 업의 미래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오늘 허무명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통찰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우리 정대일 학장님 한 말씀 듣고 마지막 허무명 국장님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허국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 허국장님 책을 아직까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다음에 한번 제가 사가지고 읽어볼 거예요. 혹시 인쇄료를 많이 벌었습니까? 엄청 벌었죠. 엄청 벌었죠. 네. 상당히 우리 경영학에서 교과서로서 채택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뭐 100건 우수한 경영 분야의 100건 읽기 이런 운동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콘서트 같은 거 자주 하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경상국립대학교도 멀긴 하지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당연히 갑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도 오디언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콘서트 같은 걸 통해서 좀 많이 하면은 각 대학에서 지금 사실은 책이 제출된 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됐지만은 대중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안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이병철 회장의 어떤 거기에 가려서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어떤 신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영학 분야에서도 크게 연구가 되지는 않았고요. 또 교과서에서도 거의 좀 다루지지 않고 있고. 우리 경영학의 교과서의 문제점이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 위대한 경영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루지 않고 사실 또 우리 국내 교수님들도 연구를 거의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로 뭐 외국의 미국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 사례만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례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병철 회장이나 전주행 회장 이런 분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스티브 잡스나 이런 몇 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교과서 내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도 사실은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을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거의 대부분은 기업에 대한 반기업적인 정서를 담은 거의 99% 기업이 잘했다고 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3년 전부터 돼가는데, 기업가정신 관련해서 국가 아젠다를 좀 만들면서, 초중등학생들한테 기업가정신 교육을 좀 의무화하자. 그래서 좀 진행을 하다가, 아마 정경련이 또 바뀌고 개편되면서부터 조금 더 흐지부지 됐는데, 어쨌든, 우리 남명 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이 또 힘을 모아서, 이런 것들이 초중등 학생들, 물론, 직접적인 교과서 일부로 실리고, 몇 가지 중요한 멘트들 오늘 언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교과서에서 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컨퍼런스나 세미나 이런 데서는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교과서상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어쨌든 기업가 정신이나 경제교육에 있어서 우리 기업인들 사실은 특히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분인데 조금 더
그 연구도 좀 체계적으로 더 하고, 이건 회장이 신경영에 대해서 책도 있지만, 저널에도 좀 많이 실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김기찬 회장님이 또 추진하고 있는 그 우리 저널 오브 K 엔터프런스 우리가 영문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국장께서 저널 오브 K 엔터프런스에 저희들이 한 15페이지 정도 해서,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바로 실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정리해가지고 좀 문구를 투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하고, 특히 우리 반성식 이사님께서 해외에서 참 노고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은식 위원장님께서 감사드리고요. 이웅호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홍명 국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이제 끝낼 텐데요. 홍명 국장님, 우리 북 콘서트 준비해 주세요. 네. 다음 책 출판되면 진주에서 한번 합시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 말씀 너무 저는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여러 말씀도 좋았지만 학장님 말씀에 저는 100% 항상 그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기업인들 스토리,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자. 이거를 제가 어떤 꿈문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장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다 재번하고 이건희 회장의 전기를 쓰면서 사실 제가 스스로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 상상력이 변했고, 그의 미래, 시간을 보는 것부터 사물의 본질, 상황 파악,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로 제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다 떠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제가 받았던 힘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 주신 김치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정신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문화를 바꾸고, 문화가 문명을 바꾸는 우리 남명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 우리 홍명 국장님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아주 최초 공개 우리 말씀 아주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오준 대사님 인사로부터 시작하는 3주가 되고요. 다음 주는 우리 홍명 국장님 친구신가요? 우리 제 후배입니다. 네. 후배입니까? 조홍재 우리 회장의 손녀가 하는 우리 조홍재 재단 이사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 조홍재 회장님의 전기를 읽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조홍재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사실 굉장히 귀하게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국장님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이성희 교수님 잘 계시고 우리 반선식